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이 산같이 쌓이는데 이 폐기물을 과연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고 또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재활용 업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수리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와서 한 보름쯤 있은 적이 있습니다. 꼬마가 2명이 있고 요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양에 비해서 그 4식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배출량이 한 5배, 6배는 늘어났나 봐요. 과연 이 많은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갖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보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이처럼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고 또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업체가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폐기물이냐, 어느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폐기물업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건 생활 폐기물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생활 폐기물, 그 중에서 또 음식물 폐기물이 또 별도로 있고, 이 외에 이제 그 건설 폐기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고, 지정 폐기물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관도 달라집니다. 지정 폐기물이 이제 이렇게 화학적 물질이 있는 의료 폐기물, 이런 것은 환경부 지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런 각각의 폐기물을 정하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 또 어떤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허가받을 때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 폐기물만 관리를 하고 수집 운반을 해야지 그 범위 밖의 것을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입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대표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뭐 필수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한 후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 차량도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담당자가 현장 실사 나와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허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폐기물 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하고 의아할 정도로 최근에 부쩍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등록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군데에서 이제 연락 와서 의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현재 사업장 배출 시설계 수집 운반업 등록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수집 운반업도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했을 때 차량을 2차 저차를 그냥 겸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각각의 이제 이름표가 달리는 거죠. 이거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운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이제 신규로 하는 비배출 시설계 운반을 위한 트럭은 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러니까 사업장 배출 시설계 수집 운반업하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수집 운반업의 경우는 차량이 이제 토탈에서 4.5톤 이상이 되면 되는데, 건설 폐기물은 25톤 이상의 트럭이 두세 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세 대라고 말하는 것은 광역인 경우는 세 대고, 이제 기초지자체인 경우는 두 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5톤 트럭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그걸 준비하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체는 현재는 폐기물 수집해서 수집하는 업체인데, 이제는 수집 운반업까지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는 그 환경보호과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여기 지역이 국토 이용에 대한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무실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토지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담당 그 국토 이용 팀의 담당자가 검토한 결과 그 사업장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기로 한 거죠. 이처럼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에는 밀폐형 차량, 압축 압착 차량, 덮개 설치 차량, 또 압롤 차량, 집게 차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차량을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덮개의 경우는 인장 강도가 500N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진 덮개를 준비해야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검토받고 사업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만큼, 공무원 출신 공무원 생활 22년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잘 되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100% 성공을 하고 있는 행정사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